꽤 변덕이 심한 봄이지만 꽃샘 추위까지 지나고 나니 날이 많이 포근해졌다. 마트에 갔다가 딸기가 저렴하길래 사버렸다. 신 걸 좋아하지 않아서 과일을 즐겨 먹진 않지만 딸기는 나름 좋아하는 편이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걸로 딸기잼을 만들려고 한다. 꼭지는 제거하고 팬에 넣어준 다음 으깨듯이 꾹꾹 눌러가며 끓여준다. 갈아서 쓰면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과육이 씹혀서 더 맛있다. 어느 정도 끓이다 보면 이런 딸기탕이 되는데 이때 딸기향의 3분의 1만큼 설탕을 넣어준다. 조금 더 넣어줘도 되지만 그러면 나중에 설탕 맛만 난다. 맛소금 조금과 레몬즙도 조금 넣어주고 잘 저어주다가 거품이 생기면 걷어내준다. 묵직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저었을 때 되직한 느낌이 드는데 이대로 불을 끄고 잠시 식혀준다. 그러고는 미리 소독해둔 밀폐 용기에 담아주고 냉장실에서 하룻밤 동안 놔둔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꺼내보면 설탕을 적게 넣어서 약간은 묽은 느낌인데 딱 이 정도가 좋다. 식빵에 잘 펴 발라준 다음 반으로 잘라서 만든 자리에서 바로 먹어주는 게 국룰이지. 생딸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향긋하면서도 새콤한 게 정말 맛있다. 꽝꽝 얼어있던 대지에서 이른모리 들꽃들이 자라나고 헐벗은 나뭇가지에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확실히 봄이 왔다는 게 실감난다. 밤토리도 꽤나 신나 보인다. 날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봄에는 겨울에 비해서 내가 더 자주 놀아주거든. 앞집 아저씨께서 텃밭에 심으라고 완두콩 종자와 감자 종자를 가져다 주셨다.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심으라고 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일단 완두콩 종자는 물에 살짝 불려준다. 장갑과 홈이 챙기고 텃밭에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당장 어려우니까 한 구석에다가 심어봐야겠다. 근데 바디를 하려고 하니 밤토리가 알짱거린다. 어디 놀러 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텃밭에 있으니까 잠깐 눈치를 보더니
아예 자리를 잡아버린다. 우선 흙을 살짝 파주고 불려둔 완두콩부터 심어준다. 흙으로 살짝 덮어주면 끝. 매번 똑같은 패턴이지만 딱히 지겹지는 않다. 내 모습을 누워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엽다. 마찬가지로 감자도 심어준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지 뭐. 아침을 가볍게 먹었더니 허기가 진다. 그럴 땐 컵라면이 최곤데 사실 이건 컵라면이 아니고 생일 때 선물 받은 도자기다. 나는 일상의 물건들이 색다른 소재로 표현된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척 마음에 드는 선물이다. 진짜 컵라면과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하다. 우선 컵라면을 개봉한 다음 내용물은 도자기 그릇에 옮겨준다. 번거롭게 굳이 왜 옮겨 먹냐면 원래 이런 일은 지독히도 비효율적이어야 제맛이다. 표시된 선까지 물을 부어주고 뚜껑을 덮어주면 끝. 날이 좋을 땐 야외에서 먹는 게 최고다. 면을 잘 풀어서 한 입 먹어주면 이거지 이거야. 봉지라면을 더 선호하지만 가볍게 요리할 때는 컵라면이 최고다. 특히 육개장은 근본 중에 근본이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밤토리와도 조금 놀아준다. 마을 곳곳에도 봄 내음이 스미고 있다. 이 녀석들은 이웃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인데 나만 보면 엄청 짖는다.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짖는 걸 보면 집은 잘 지키겠다 싶다. 날이 많이 포근해졌지만
아직도 바람은 매섭다. 그래도 봄이 선사하는 이 화사한 기운은 겨우내 가라앉은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준다. 왠지 이제서야 무엇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녁은 간단히 우삼겹 된장 솥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재료부터 손질해준다. 달군 냄비에서 우삼겹을 볶아주다가 된장, 고추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넣고 잘 볶아준다. 그 다음 물 붓고 소고기 다시다와 멸치 액젓도 넣어준다. 손질한 채소를 넣고 두부까지 넣어준 다음 팔팔 끓이다가 밥 넣고 뭉근하게 조금 더 끓여주면 완성. 한술 떠서 먹어주면 역시 너무 맛있다. 왠지 술이 땡기는 맛이랄까.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것과는 뭐가 다를까 싶겠지만 확실히 다르다. 미처 가시지 못한 겨울의 냉기가 싹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조금은 더딘 봄. 아니 어쩌면 더딘 건 계절이 아니라 내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오락가락하던 날씨에 휘둘려 갈팡질팡하던 나는 그토록 바라던 봄이었음에도 제대로 반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뒤늦게 주어진 이 봄을 느긋하게 만끽하며 오늘도 나는 맛있게 살고 있다. 봄을 실감케 하는 건 달력이나 온도계의 숫자 같은 게 아니다. 활짝 핀 꽃, 그 화사한 풍경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봄을 실감하게 된다.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대신 김밥을 싸기로 했다.
보통의 김밥을 싸기엔 재료가 마땅치 않아서 땡초 어묵 김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우선 재료들을 손질해준다. 기름 두른 팬에서 당근부터 볶아주다가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함께 볶아준다. 간장, 굴소스, 맛술, 알룰로스, 후추 넣고 간을 해준다. 다 볶아지면 밥에 넣고 잘 비벼주면 된다. 김 깔고 밥을 잘 펴준 다음 돌돌 말아주면 김밥 완성. 한 줄은 아쉬우니까 몇 줄 더 말아준다. 참기름 발라주고 먹기 좋게 썰어준다. 하나 집어서 먹어주면 이거 진짜 맛있다.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갖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의 밸런스가 꽤 좋다.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적당한 온도는 몸과 마음을 나른하게 만든다.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기 좋은 계절이다. 봄이 되니 밤토리도 잠이 많아졌다. 야외 활동이 잦아진 밤토리를 위해 영양제를 준비했다. 페토마망에서 나온 제품인데 눈, 피부, 관절 등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를 필요에 따라 급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급여해 주려고 한다. 우선 밤토리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담아주고 거기에 영양제를 섞어서 밤토리에게 주려고 한다. 밤토리가 편식이 심한 편이라서 영양제만 골라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먹는다. 결국 싹 비워버렸다. 이렇게 잘 먹으니 꾸준히 챙겨줘야겠다. 마을 곳곳마다 봄이 스미지 않은 곳이 없다. 얘네는 아직도 나를 보면 짖는다. 이름은 깜돌이와 깜식이라던데 누가 깜돌이고 누가 깜식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봄이 되면 왠지 상큼한 게 땡긴다. 그래서 얼마 전 만들어뒀던 딸기잼을 이용해서 딸기 라떼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딸기잼에 우유를 부어주고 잘 섞어주면 끝이다. 복사꽃과 닮은 딸기 라떼를 한 잔 쭉 들이켜주면 이게 봄이지. 날이 풀리면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 우선 자라나는 작물들에 물을 준다. 얼마 전 심어뒀던 상추와 청경채는 모두 시들어버렸다. 그래서 남은 모종들을 다시 심어주려고 한다. 기존에 심어둔 상추와 청경채가 왜 시들었는지 알 것도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조건으로 또 시도해본다. 실패해도 검증이 필요하다. 그냥 단정 짓고 넘어가면 그 실패는 몸에 체득되지 않는다.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작물을 심는 요령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니 다시 리셋되어 버렸다. 밤토리는 코를 골며 잔다. 남은 것들도 마저 심어준다. 청경채는 상태가 영 안 좋아서 심지 않기로 했다. 물까지 주고 나면 끝. 이건 어떻게 되려나. 잔잔히 불어오는 봄바람과 세상의 수놓은 알록달록한 꽃들은 차갑고 저릿했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까지도 한사코 아련한 추억으로 남겨두고는 귀엽고 마음을 살랑이게 한다. 그래서 내게 이 계절은 다정하지만 매섭다. 저녁은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밀가루, 소금, 물, 식용유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준다. 물은 밀가루 양의 절반보다 적게 넣으면 되지만 기호에 따라 조절해주면 된다. 잘 치대준 다음 실온에 숙성해준다. 그 사이 채소들을 손질해준다.
물에 디포리를 넣고 육수를 내준 다음 디포리는 건져준다. 멸치액젓과 참치액으로 육수의 맛을 더해주고 감자부터 익혀준다. 숙성된 반죽을 한 번 더 치대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내주면 된다. 나는 식감이 있는 수제비를 좋아해서 조금 두툼하게 만드는 편이다. 그 다음 준비해둔 채소들을 넣고 물이 부족한 것 같으니 조금 보충해준다. 소고기 다시다도 넣어준 다음 한 소끔 끓으면 파와 청양고추 넣어주고 후추까지 뿌려주면 수제비 완성. 우선 국물부터 한 입. 가벼우면서도 감칠맛이 장난 아니다. 수제비의 식감도 쫀득쫀득하니 딱 좋다. 감자도 아주 잘 익었다. 수제비는 별거 없는데도 참 맛있단 말이지. 때때로 봄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문득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을 틔우기도 한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피고 지겠지만 부디 나의 바람들은 무사히 싹을 틔우길. 오늘도 나는 맛있게 살고 있다. 텃밭에 물을 주면 하루가 시작된다. 어느새 루틴이 되어버렸지만 그게 그리 지겹지는 않다. 진짜 지겨운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니까. 그래서 봄을 만끽하고 있지만 올해의 봄은 유독 긴 느낌이다. 근데 봄이 길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시골에선 어떤 계절이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할 때고. 아점은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소스부터 만들어준다. 우유, 케첩, 돈가스 소스를 취향껏 넣고 잘 저어준 다음 푹 끓여준다. 볶음밥 재료들은 비슷한 크기로 썰어준다.
기름 두른 팬에 한꺼번에 넣고 잘 볶아주다가 참치액으로 감칠맛을 더해주고 밥을 넣고 잘 볶아준다. 그리고 굴소스로 간을 해주는데 슴슴하게 해주는 게 관건이다. 그러고는 그릇에 이쁘게 담아준다. 계란을 까서 소금과 물을 넣고 잘 풀어준 다음 체에 한번 걸러준다. 그러고는 계란을 붙여주면 되는데 고급 기술은 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히 포슬포슬할 정도로만 만들어준다. 그러고는 볶음밥 위에 계란 얹고 소스를 부어준다.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주면 완성. 한 숟갈 크게 떠서 먹어주면 몽글한 계란과 부드럽고 새콤한 소스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볶음밥에 간을 세게 하지 않아서 전혀 물리지 않는다.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맛있으면 됐지 뭐.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는 사람을 나른하게 만든다. 하지만 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담벼락을 무성하게 뒤덮은 잡초와 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시골에선 집으로 오는 길목까지도 다 나의 이미지가 되거든. 도시에선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어 있을 일들이 시골에선 무엇 하나 꽁으로 되는 게 없다. 하지만 그렇기에 뿌듯하고 애틋한 법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 애정이 쌓이는 건 어쩌면 이렇게나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꽤 많다. 그래도 느긋하게 하다 보면 끝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해야 할 건 또 있다. 이 시기부터는 마당도 꾸준히 쓸어줘야 한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겨울에는 뭐든 하고 싶다고 생각했건만 막상 할 일이 생기니 너무나도 하기가 싫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지저분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건 결국 나인데. 원래 아쉬운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맘때는 송화가루가 극성이라서 자주 닦아줘야 한다. 물에 적시지 않은 마른 걸레로 먼저 송화가루를 털어내준다. 물에 적셔서도 해봤는데 효과는 이게 좋다. 우선 이렇게 털어내고 물걸레로 마무리하면 된다.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여기에선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는 것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 푸릇함조차 지긋지긋한 것들은 온 힘을 다해 자라난다. 그럴 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을 막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게 되기도 하니 말이다. 저녁은 시금치 훈제오리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시금치를 씻은 다음 잘 다듬어 준다. 마늘은 다져주고 훈제오리는 썰어준다. 파스타면 삶아주고 육 분 정도 삶았을 때 건져낸다. 기름 두른 팬에서 다진 마늘 구워주다가 훈제오리 넣고 오리 기름이 배어나오면 페퍼런치노도 넣어준다. 시금치도 넣어주고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면수두국자 넣고 면도 넣어준다. 참치액과 멸치액젓으로 간을 해준다. 적당히 플레이팅한 다음 통후추 뿌려주고 치즈를 갈아서 마무리하면 완성. 면을 잘 말아서 훈제오리 얹어주고 시금치도 살짝 얹어서 한 입 먹어주면 입안에서 감칠맛이 폭발한다. 자칫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리 훈제의 향을 시금치가 잘 눌러준다. 따져보면 건강한 재료들은 아니지만 시금치 때문에 괜히 건강식을 먹는 것 같고 그렇다. 파스타는 대체 언제쯤 질릴런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골의 시간은 따스한 봄볕에 녹아 빠르게 흘러간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시골 생활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며 오늘도 나는 맛있게 살고 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야식이 땡길 때가 있다. 근데 복잡한 요리는 좀 귀찮단 말이지. 그럴 땐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요리도 괜찮다. 그래서 쿠쿠 무회전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깔끔한 색상과 디자인이라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 1인 가구다 보니 작은 용량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었는데 그릇의 크기가 조금만 커도 들어가지가 않더라고. 기울이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음식 다 쏟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다양한 요리를 하기가 어려웠다. 회전판까지 있다 보니 청소가 쉽지도 않고 손도 잘 안 가더라고. 하지만 쿠쿠 무회전 전자레인지는 23리터의 넓은 용량의 회전판도 없어서 내부 공간을 전부 활용 가능하다. 그렇다는 건 어떤 요리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직관적인 더블 다이얼은 요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최대 800W의 고출력 고주파는 요리에 따라 5단계의 출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리의 폭을 늘려준다. 그럼 이제 야식을 만들어 봐야지. 야식으로 만들 요리는 순두부 그라탕이다. 우선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순두부를 넣어주고 먹기 좋게 썰어준다. 그러고는 달걀 2개를 풀어주고 터지지 않게 노른자에 구멍을 내준다. 후추 뿌려주고 토마토 소스로 입을 덮어준 다음 치즈도 뿌려준다. 그러고는 쿠쿠 무회전 전자레인지에 넣고 다이얼은 강으로 맞춰준 다음 5분간 돌려준다. 회전하지 않아도 골고루 열이 가해지는 게 눈에 보인다. 다 되면 꺼내주고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주면 순두부 그라탕 완성. 한 숟갈 떠서 먹어주면 이거지 이거야. 요리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회전이지만 속까지 잘 익었다. 뜨거워서 후후 불어 먹어야 할 정도다. 자고로 야식이라는 건 간단해야 하는 법인데 쿠쿠 무회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어떠한 요리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맛있게 먹었으니 전자레인지를 청소해준다. 회전판이 있는 전자레인지는 청소를 자주 안 하게 되는데 쿠쿠 무회전 전자레인지는 회전판이 없어서 흘린 음식물도 한 번에 닦아내기 쉽다. 그레이 클린 코팅도 되어 있어서 기름때도 쉽게 닦아낼 수 있다. 변색도 쉽게 안 된다고 하니 깨끗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써도 충분히 좋지만 언제든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할 것 같다. 내가 사용한 쿠쿠 무회전 전자레인지는 태그된 제품으로 구경하거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모두 나처럼 즐거운 요리 되시길. 길었던 봄도 점점 옅어져 간다. 그리고 구석구석 여름이 스며들고 있다. 반가우면서도 두려운 애증의 계절이 기어코 돌아와 버렸다. 아점은 방아 페스토 냉우동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방아잎을 따준다. 텃밭의 작물로 만드는 올해 첫 음식이기도 하다. 방아잎은 깨끗하게 씻어준다. 꼭지 부분은 잘라주고 대충 찢어서 다지기에 넣어준다. 마늘 3쪽 넣고 캐슈넛도 한 움큼 넣어준다. 소금과 올리브유도 넣어준 다음 치즈도 갈아서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아를 마저 넣어주고 잘 갈아주면 된다. 이 정도 물기면 딱 좋다. 다음으로 냉동면을 삶아준다. 찬물에 헹궈준 다음 그릇에 담는다. 그러고는 만들어둔 방아 페스토를 얹어준다. 고명으로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선택했다. 방아 페스토 냉우동 완성. 잘 비벼준 다음 한 젓가락 집어서 먹어주면 방아향이 은은하게 입안에 퍼진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왠지 이 계절이 닮은 맛이랄까. 파스타로 만들었어도 맛있었겠지만 두툼한 면도 제법 잘 어울린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건 좋지만 벌레와 잡초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진다. 날이 풀리고서부터 밤토리의 야외 활동도 잦아졌다. 그 중에서도 이 텃밭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지. 풀밭은 피하는 게 좋다고들 말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밤토리를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싶다. 그저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수밖에. 그래서 털을 좀 빗겨주려고 한다. 쓰다듬어 주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이렇게 빗질해 주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빗질이 마음에 드는지 스르륵 들어눕는다. 딱 좋은 온도에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까지. 내 마음도 살랑이는데 밤토리는 오죽할까 싶다. 털 한번 빼준 다음 다시 빗질을 해준다. 하다 보니 문득 이렇게 계속해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싫으면 그만하라고 하겠지. 얘가 또 의사표현 하나는 확실하거든. 빗질은 끝났지만 그 자세 그대로 한참 동안 여운을 즐기는 밤토리다. 어느새 죽단어가 많이 자랐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한다. 대충 장비를 챙기고 가지치기를 시작한다. 얼마 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꽃이 10,000개 있을 때라서 잠시 미뤘더니 이렇게나 자랐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일이라는 건 미룰수록 고생이 배가 된다. 그래도 이걸 해줘야 비로소 여름이 시작한다는 느낌이 든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땀이 삐질삐질 난다. 볕이 꽤 세졌는지 고작 그거 움직였다고 덥고 힘들다. 이럴 땐 노동주가 필요하다. 작년에 담았던 개복숭아 당금주를 꺼내준다. 얼음 위에 부어준 다음 레몬즙도 조금 넣어준다. 토닉워터 같은 건 사치다. 그리고 이걸 원샷 해준다. 도수가 꽤 세지만 갈증 탓에 벌컥벌컥 들어간다. 작년에 담았던 술이 올해의 노고를 치하해준다. 노동주 한잔하고 왔더니 밤토리가 죽다나 사이를 누비고 다닌다. 여기에 뭐라도 숨겨놓은 건지 한참을 헤집고 다닌다. 이내 실증이 났는지 옆집 텃밭으로 향한다. 그러더니 저러고 있다. 등이라도 가려운 건가? 년째 함께하고 있지만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다시 힘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가지를 치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중요하다. 수레에 가득 실어서 버리고 바닥을 한 번 더 쓸어준 다음 나머지도 정리해준다.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 끝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서 텃밭에 물을 주려고 한다.
아침에 깜빡했거든. 봄의 초입에 심었던 것들은 모두 다 시들었지만 새로 심은 것들은 꽤 잘 자라고 있다. 텃밭에 작물을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도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 때때로 삶이라는 건 무심히 흘려보낸 순간들에서도 생각지 못한 위안을 받기도 하니 말이다. 그러니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스쳐 지나간 나날들이 어느 날의 나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나는 맛있게 살고 있다. 나는 원체 게을러서 하루를 늦지막히 시작할 때가 많다. 그런 날에는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마늘 바게트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바게트를 썰어주고 오븐 트레이에 담아준다. 버터도 조금 썰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여주고 마요네즈를 넣어준다. 마늘은 식감을 위해 직접 다져서 넣어준다. 꿀 2스푼과 파슬리 가루를 추가해준다. 잘 섞어준 다음 바게트 위에 발라주면 된다. 그리고 이걸 오븐에 넣고 180도에 9분 정도 돌려준다. 다 되면 꺼내서 한숨 식혀준다. 빵만 먹긴 퍽퍽하니까 커피도 한 잔 타준다. 많은 것 같아도 별로 많지도 않다. 물 끓으면 붓고 잘 저어준 다음 찬물 부어주고 얼음도 넣어주면 끝. 우선 커피부터 한 모금. 카페인이 싹 스며드는 기분이다. 다음으로 마늘 바게트도 한 입. 맛있긴 한데 조금 딱딱하다. 부드러운 빵을 이용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 그래도 커피를 곁들이면 제법 괜찮단 말이지.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건 슬슬 그 시기가 다가온다는 뜻이다.
우선 나가기 전에 선크림을 잘 발라준다. 나는 피부가 잘 타는 편이어서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지 않으면 피부가 금방 새까매진다. 모자와 작업복 챙겨주고 토시와 장갑 그리고 나까지 챙겨준 다음 죽순을 베어준다. 이 시기부터는 죽순이 엄청나게 자라난다. 하룻밤 사이에 몇 미터씩 자라나는 느낌이랄까. 자잘한 나뭇가지도 정리해주고 나면 다음으로는 마당을 쓸어준다. 전날 비가 내려서 그런지 마당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매일 쓸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면 쓸어주려고 한다. 대신 너무 꼼꼼히 하기보다는 대충 적당히 하는 편이다. 지구력이 약한 나는 매사에 너무 열심히 하려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말거든.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력을 잘 조절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당을 다 쓸고 나면 이제는 수로 차례다. 여긴 정말 많이 쌓인다. 아직 장마 기간이 아니라서 며칠에 한 번 쓸어도 되긴 한데 장마 기간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쓸어줘야 한다. 귀찮다고 대나무를 다 벨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이렇게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 낙엽을 한 군데로 모아준 다음 수레에 실어서 한 번에 버려준다. 근데 양이 진짜 많긴 하다. 그래도 한바탕 치우고 나서 깨끗해진 마당을 보면 뿌듯하단 말이지. 때때로 삶이 무료하거나 무력하게 느껴질 때는 이렇게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주면 꽤 도움이 된다. 할 일을 대충 끝내고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길가의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있다. 더운 건 딱 질색이지만 이맘때의 풍경은 한없이 걷고 싶게 만든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깜돌이와 깜식이는
여전히 나와 대면대면하다. 그래도 이 녀석들 꽤 많이 컸다. 벌써 밤토리만 하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포근한 햇살까지. 오늘의 시골은 유난히도 평화롭게 느껴진다. 밤토리가 없길래 혼자서 산책을 나왔는데 어느샌가 날이 찾아왔다. 근데 멀리 가고 싶은 건지 집으로 향하는 날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포기했는지 자기가 앞장을 선다. 한참 가다가 멈춰서서는 내가 잘 오고 있는지 살핀다. 근데 자꾸만 딴 데로 샌단 말이지. 혼자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마을의 밤토리를 모르는 분이 없다. 아니 뭐해? 범토라? 응? 세상 온갖 것의 냄새를 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밤토리다. 산책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보이냐? 이웃 아저씨가 감나무에 약을 쳐주러 오셨다. 약을 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과실수는 먹을 수가 없거든. 기계 없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서 매일 이렇게 약을 쳐주신다. 내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늘 도와주신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하루를 조금 늦게 시작했더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렸다.
저녁은 참치 무조림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우선 밥부터 지어준다. 밥을 많이 하기 싫어서 냄비밥을 하려고 한다. 쌀을 씻어준 다음 30분간 불려준다. 쌀과 물의 비율은 1대1이 좋다. 불린 쌀을 끓여주다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잘 저어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찰기가 느껴지면 뚜껑을 덮고 불을 끈 다음 5분간 기다려준다. 5분이 지나면 다시 약불에 5분간 끓여주고 불 끄고 5분 뜸 들인 다음 뚜껑을 열어준다. 그러고는 잘 저어주면 된다. 나는 꼬들밥을 좋아해서 딱 이 정도의 찰기가 좋다. 그리고 참치 무조림에 들어갈 파도 하나 캐준다.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다시 또 자랄 수 있게 뽑지 않고 잘라준다. 간단히 손질해주고 어슷하게 썰어준다. 참치 무조림의 핵심인 무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청양고추와 양파도 손질해주고 냄비에 무 깔고 물 부어준 다음 된장, 간장, 참치액, 맛술,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후추까지 넣으면 양념은 끝이다. 10분 정도 푹 끓여주다가 손질한 채소 넣고 20분간 더 끓여준다. 참치캔 큰 거 하나 따서 다 넣어주면 요리는 거의 끝이다. 참치에 양념이 배도록 5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참치 무조림도 완성이다. 우선 무부터 한 입.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린다. 국물도 한 입. 얼큰하고 깊은 맛이 밥을 부른다. 밥 위에 얹어서 잘 비벼준다. 그렇게 한 숟갈 떠먹으면 이거지 이거야. 무의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진짜 밥도둑이지.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힐링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던 적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힐링이 아니라 필링이더라고. 힐링이랍시고
내 마음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하기보다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특별한 낭만도 없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오래 남거든. 힐링보다는 필링. 이게 바로 내가 정한 이곳에서의 삶의 방식이다. 오늘도 나는 맛있게 살고 있다.